궁합을 많이 이제 보러 오세요. 요즘 보니까. 부모님이 보러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냥 당사자가 이제 남자친구랑 궁합 본다거나 여자친구랑 궁합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궁합으로 만나나? 정말 그렇게 궁합으로 우리가 만났나? 또는 내 주변에 많은 커플들이 궁합으로 인해서 맺어졌나? 라고 보면 정말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인연의 코드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궁합 좋아서 사는 사람 몇 커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사실 궁합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인연에 의해서. 인연 되는 사람을 그 타이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 해가 있어요. 그 해가. 이걸 이제 연운이라고 하겠죠? 연운의 조작이에요. 그 연운에 결혼운이 빡 들어오면 그게 이제 상대하고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때 어영부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오래 연애를 해서 서로 이제 성향에 대한 걸 다 안다고 믿고 검증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결혼이겠지만 대부분 연운에 의해서 하더란 말이죠. 결혼 운에 결혼을 해요. 그것도 대운도 아니야. 막 연운, 막 월운 이런 걸로 이제 결혼들 하는데 그래서 어떻단 얘기냐. 그러니까 인연을 이제 맺은 상태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번 생을 통해서 풀어야 될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해서 빚 갚을 인연이 빚을 져서 그 업보에 의한 주고받음이 형성되는 것이 부부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 궁합이라는 거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제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우선 한다는 거고요. 궁합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합을 봐요. 일단은 이제 조후궁합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후궁합이라는 건 한난조습, 한난조습. 그러니까 각자의 사주마다 한하냐, 난하냐, 조하냐, 습하냐, 날씨와 같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너무나 뜨거운 사람은 그걸 불 지펴주는 궁합이면 안 좋겠죠. 열을 식혀주는 궁합이 좋겠죠. 반대로 너무 얼어붙었어. 막 자월 추걸생이야. 그러면 또 그걸 반대로 녹여주는 궁합을 만나야 좋겠죠. 그래서 조후궁합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후 중에서 조습궁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건조하고 또는 너무 습할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병폐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조습을 풀어줄 때 또 좋은 궁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생산성과 관련이 있어요. 조후궁합은 옛날에 생산성이 한 뭐겠어요. 자식을 출산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조후궁합이 잘 맞으면 자식을 잘 낳는다. 그러면 둘 다 좋아하면 우리는 자식을 못 낳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 같은 때, 올해 개묘년이잖아요. 기둥으로 들어왔잖아요. 개묘. 막 비도 오고 막 물기를 많이 머금은 모기, 토를 소토하잖아요. 그런 걸 생산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아기가 잘 안 생겨요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올해 같은 때 너무 조해서 못 갖는 경우에 시도하셔라. 올해는 습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조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주단자를 주고받던 시절에는 조후를 맞춰서 자식을 잘 생산하는 방향으로 궁합을 정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오행궁합이라 그래서 대화가 통한다. 정신적인 레벨이 맞는다.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이 맞는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즘 뭐 딩크족이라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살면서 소통이 잘 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죠. 그게 이제 오행적인 궁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목화, 토, 금, 수가 있어요. 목화, 토, 금, 수가 오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제 금생수를 하는 사주야.
사주에 보면 아 이건 목생화 위주의 사주구나, 금생수 위주의 사주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금생수를 해줘야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레벨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레벨이라고 하면 조금 이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 그런 대화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금생수, 너도 금생수면 그거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옛날 통변 방법에서는 좋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조하게 흘러갈 수 있는, 너무 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생수 하는 사람은 목생화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노년에 그죠. 금생수는 시점으로 보면 노년이거든요. 금생수는 발랄한 목생화의 어떤 청년의 기운을 만나는 게 좋겠다. 그게 음양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통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같고 그런 거는 같이 금생수를 하거나 같이 목생화를 하거나 뭐 같이 화생토를 하거나 이런 게 좀 더 바람직하죠. 생각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그게 오행적인 궁합이에요. 그래서 오행적인 궁합이라는 거는 내가 사주에서 원하는 바는 목생화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울컥울컥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생화가 원활한데 어떤 때는 목생화가 잘 안 되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근데 그거가 원활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거기서 해소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적인 궁합이 두 번째로 중요한 궁합이다. 근데 금생수가 목생화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손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손자가 할아버지랑 노는 기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적인 이제 궁합이 있는 거죠. 어떤 거를 선호할지는 사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 인연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잘 활용하는 궁합이 지지의 합충이에요. 주로 일지를 배우자 자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지끼리가 어떠한가, 뭐 이걸 맞춰보려면 뭐 천간끼리 막 지지끼리 다 맞춰볼 수도 있는데 일지가 배우자 궁이니까 일지만 저는 많이 이제 일단 보거든요. 뭐 일지가 뭐 삼합이다, 일지가 뭐 사화랑 유금이 만났다, 어떤 사람이 뭐 기사일주인데 어떤 사람이 뭐 신유일주다, 뭐 이렇게 합으로 연결됐죠. 뭐 어떤 사람이 병술일주인데 어떤 사람이 뭐 계묘일주다. 그러면 이것도 합이죠. 묘술합. 이렇게 지지의 그 배우자 궁이 일지가 합을 할 때, 그럴 때 뭐 삼합으로 만나셨네요, 육합으로 만나셨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충하는 것도 꽤 많이 봤어요. 일지가 충,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성향으로 나타나요. 자극을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자극제가 되는 거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배우자가. 나는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럼 거기에 각성을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충궁합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도 돼요. 늘 만나면 자극이 되고 새로운 배우자.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근데 일지 충궁합들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서로한테 그런 촉진제처럼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더라. 그래서 저는 궁합보다는 충이나 원진궁합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지금 끝없는 임상 중이라서, 그러니까 끝없이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중이라서 뭐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지의 그런 형태, 어떤 사람을 일지와 만났느냐라는
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조후궁합, 조술이 맞느냐. 두 번째는 오행궁합, 목생화를 하느냐, 화극금을 하느냐, 화생토를 하느냐, 금생수를 하느냐, 수생목을 하느냐. 그러니까 메인이 그 사주에서 어떠한 컨셉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것이 맞을 때 대화가 통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한다. 최소 이제 이게 맞으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얘기는 안 하겠죠. 대부분이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지의 합충을 보는 방법. 이렇게 궁합을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게 그 개인의 사주에서 보여지는 태도, 심리.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궁합을 맞추기 전에 이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가정을 어떻게 대하는구나. 재생관적인 가정을 꾸리겠네. 아, 이 사람은 식상생재적인 그런 성향으로 대하겠네. 이렇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궁합 보기 전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내 심리대로, 내 방향대로, 내 성향대로. 그래서 이 궁합보다 우선하는 게 개인의 성향이다. 개인의 성향이다. 그래서 가정을 대하는 태도, 연인을 대하는 태도, 심리. 이게 이 개인 사주 안에서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이제 사주를 놓고 그 배우자 자리를 정해요. 그거를 배성이라고 하거든요. 배우자 자리를, 이 글자가 배우자군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동태를 보려면 그 글자를 위주로 보곤 하죠. 그러면은 뭐 상당 부분 그 많은 어떤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의 배우자 복량이라고 하죠. 배우자 복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총체적인 스토리의 이면에는 인연이 가장 우선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